자, 먼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한번 체크하고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채권을 보는 이유는 시장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던 간에 시장보다 우세한 종목은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 종목도 같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서서 우리가 채권에 대한 흐름들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채권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제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쉽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채권 투자라는 것도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채권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다 보니까 이렇게 채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채권 투자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이제 미국의 10년물 채권이 발행이 될 때 매입을 해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게 1억을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미국 정부에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대출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만기가 됐을 때 이자랑 포함해서 우리한테 미국이 상환을 해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입장이고 미국은 대출을 받은 입장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채권 금리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신용 등급이 높고 대출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 금리 자체가 낮게 측정이 되죠. 금리 자체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신용이 낮고 대출도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JP모건에서 나왔던 분석 레포트를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저기 핵심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유가는 당연히 하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같이 안정이 선행이 되어야만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시장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정세를 취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게 되시면 이미 유가는 한 차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1년 동안 상승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 어쨌든 주가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보통은 이런 파동을 그려가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조정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하반기에도 상승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9월에서 11월 사이에 조정이 한 차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쭉 보셨을 때 보통 3에서 5월 달 정도는 거의 매번 조정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게 있다라면, 지금 보시면 4월 달 일정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최소한의 언제쯤 바닥이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4월달 일정부터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이제 4월 10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4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28일에는 금리 결정, 30일에도 금리 결정이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지만 나프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의류를 만드는데도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뭐 비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석유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프타가 부족하다는 것은 생필품 자체에 대한 단가 자체가, 생산 단가 자체가, 원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이미 문제가 되어 왔었던 부분들이고 3월 초부터 해가지고 유가가 급등을 한 차례 크게 보여줬었잖아요. 지금도 고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필품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박스권,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그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땐 낙폭이 제한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버텨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3월달 데이터는 유가가 반영된 데이터인가요? 아니죠. 2월 말부터 해서 유가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정작 제일 많이 올라갔던 시기는 3월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는 게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안에서 겨우겨우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지수 자체가 급락을 보여버리게 되잖아요. 보통은 200일선 이탈하고 나서부터 지어서 최소한은 18에서 20% 정도 크게 조정을 보입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된 것도 제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급격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의 미국 지수는 15에서 18%는 더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나오는 시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4월달 물가 데이터. 4월 초에는 보통 고용지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미국 CPI 발표 전 주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3월달치는 4월달에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발표가 되었을 때 물가 자체가 높게 측정이 됐다. 데이터 값이 잘못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일본, 유럽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르면 4월 초부터 반영이 되겠지만 늦어도 못해도 4월 둘째 주부터 해서 한 차례 하락이 나와주게 되고요. 4월 셋째 주 PPI 나오면서 한 차례 하락. 그리고 횡보하는 흐름들, 일주일 동안 횡보하는 흐름들. 자,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엔캐리 청산 물량 나오겠죠? 엔캐리 청산 물량 나오면 나스닥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4월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락하는 상황들. 그렇죠. 이런 흐름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정말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중순 정도에 시장이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뭐 버티면 올라간다.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많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일별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거의 다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하루에도 몇 조씩 사들입니다. 대부분 영상 보신 분들이 종목을 다 가지고 있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마지막이라도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월달 많이 떨어졌을 때는 최소한의 5,000원 한번 깰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의 4,800포인트에서 4,700포인트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최소한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 늘려놓으시고 관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1000포인트 이하, 1000포인트 이하까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죠? 뭐예요? 바로 이제 ETF 먼저 사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반기 노리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면 ESS. 어차피 AA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관련 CPU라든지 이번에 그리고 이제 ESS 쪽으로 해서 또 이제 가격 인상이라는 게 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ESS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ESS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기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 어떤 것들을 노려야 되는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30만원 선까지 내려왔다.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막 콘덴서 코스닥에서 보신다 라고 했을 때는 사막 콘덴서 정도, 이것도 4만원대 내려가면 저도 똑같이 매수해 나갈 겁니다. 사막 콘덴서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고체입니다. 27년도 언제라고 얘기를 나온 건 아니지만 27년도 양산 준비 중에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국민성장펀드에도 포함이 됐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꼭 체크하고 봐야겠죠. 이게 어디까지 급락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못해도 7만원 선부터 해서 저는 매집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전고체 쪽, 자 여러분들 ESS라든지 전고체는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되는데 전고체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로봇이라는 게 결국에는 신사업에 포함되면서 몇 년간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새로운 배터리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생겨났을 때는 로봇에 들어가든 자동차에 들어가든 이런 것들이 다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하나의 섹터라는 게 앞으로도 못해도 퍼로만 따졌을 때 50배 이상으로도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니까 최소한의 저는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긴 하죠. 10배, 최소한은 못해도 저는 3배 이상, 30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 종목들 보세요.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쵸? 이거는 SK에서 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그 전부터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배라는 게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신성장하는 산업에서 제대로 바닥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3배 정도는 가뿐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전고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시장 대응이 먼저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나중에 매수를 하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요. 내려왔을 때 결국에는 코스닥을 이끄는 쪽은 2차 전지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내려왔을 때라는 게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들 여러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떨어지고 나서 대응을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결국 존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항상 마련해 두시기 바라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려우시다라고 했을 때는 구독자방은 항상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방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